안녕하세요, 현청입니다. 자, 재산보험 1강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강에서는 늘 그렇듯이 이제 이 재산보험이라는 시험을 좀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보험이 어떤 구조고 어떤 원리로 되어 있느냐, 그리고 이제 기출 분석표까지 보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까지 해서 한 번에 좀 녹여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 1차에서 보험업법에서 배웠듯이 자, 이 재산보험은 상해, 질병, 간병보험을 의미를 합니다. 상해, 질병, 간병보험.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어떤 영역이겠어요? 우리가 소위 알았던 임보험 쪽의 영역인데, 그쵸? 임보험 쪽의 영역인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 지금 과목이 의학이론, 재산보험, 책임보험, 자동차 보험이 있어요. 그럼 재산보험에 상해, 질병, 간병이 있으면 생명보험이 없죠. 그쵸? 그래서 사실상 생명보험의 내용이 여기 조금 아주 조금 여기서 다뤄지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되실까요? 기본적으로는 상해, 질병 그리고 추가적으로 간병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구조상 시험 과목의 구조상 상해 질병과 생명보험에 사실은 유사한 면들이 있죠. 그리고 또 사실은 요즘에 생명보험 회사와 그 다음에 일반 상해 질병 상품을 파는 손해보험 회사와 서로의 상품을 팔잖아요. 그렇죠? 교차 판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 경계가 조금씩 이제 희미해지고 있기 때문에 생보의 내용이 이제 조금 추가가 된다. 근데 주는 이겁니다. 주는. 이해되시겠죠?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할 건데 자 그럼 보세요. 내용을 자 우리 재산보험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보험입니다. 즉 A가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우리 1차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보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럼 보험 계약은 무엇을 가지고 맺고 어떤 내용으로 행해져요? 바로 약관이죠. 약관입니다. 약관을 가지고 계약을 맺고 약관을 가지고 보험금도 지급하고 다 합니다. 계약의 내용을 이행을 하는 거죠. 자, 그럼 A가 이제 피보험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피보험자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그러면 A는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를 하겠죠. 그렇죠? 뭐에 의해서? 약관에 의해서. 약관에서 정한 대로. 보험회사는 그리고 A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뭐 면책, 거절을 할 겁니다. 뭐에 의해서? 약관에 의해서.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진행되는 보험 과목은 결국에는 이 얘기입니다. 이거. 이해되실까요? 1차에서 우리가 제가 강조를 드렸어요. 보험계약법의 기본은 보험계약법 그 법조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강조를 했었죠. 내가 법조문을 예를 들어서 다 외웠다. 그거를 보험계약 법조문을 다 알고 있다. 내 머릿속에 있다. 그러면 시험을 불합격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약에 재산보험에 대한 약관을 알고 있다. 다. 그럼 불합격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으로 진행되는 보험 과목들은 약관 싸움이라 이겁니다. 약관을 누가 얼마만큼 잘 알고 있느냐. 그리고 사례 계산 문제에서는 이것을 얼마만큼 잘 적용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럼 이것을 보면 자, 우리 약관은 어떻게 나눠져 있다 배웠어요? 기본 약관이 뭐예요? 보통 약관이라고 1차에서 배웠죠. 그것을 이제 우리는 이렇게 쓸 겁니다. 표준 약관이라고 쓸 거예요. 표준 약관. 그렇죠? 그래서 어느 재산보험이면 상해 질병보험이면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표준 약관이 있고 그럼 거기에 따라 상품에 따라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특별 약관이 있겠죠? 특별 약관 그것을 우리는 이제 특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배우고 적용시키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럼 표준 약관에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질병, 상해, 보험, 표준 약관이 있습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되실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손 의료비 보험 표준약관이 있어요. 이 두 개. 실손 의료비는 말 그대로 영수증 처리하는 거, 치료비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1차에서부터 그렇게 강조를 했잖아요. 임보험은 기본적으로는 실손 보상이 적용이 안 된다. 그렇죠? 정액보험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해 질병의 당사자 특약이 있을 경우에는 실손 보상이 가능하다. 대위도 가능하다 했었죠.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이 실손 의료비.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표준약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 두 가지 표준약관 되시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생보의 표준약관이 있는데 사실은 거의 비슷합니다. 용어랑 약간 이만큼만 조금씩 달라요. 이만큼만. 그래서 그냥 이걸 기준으로 해서 다 공부한 다음에 생보 약간 이것이 다릅니다 정도 체크만 할 겁니다. 체크. 사실 중요한 건 이거고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도 이걸로 시험이 나오니까. 그렇죠? 하지만 앞에 설명했던 구조상 이것도 다뤄질 수 있기 때문에 비교하는 수준으로 해서 가져간다라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보시고요. 그렇게 보시고 자, 그렇다면 이 표준약관 자, 이 표준약관들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계약 일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 그래서 계약을 어떻게 맺는지, 계약에 관한 사항들, 보험금 지급을 어떻게 하는지 이러한 일반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일반적인 내용.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장해 분류표가 있습니다. 자, 이거 제가 이전부터 몇 번씩 언급을 했죠. 장애 분류표는 뭐다?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을 할 때 내가 후유장애가 예를 들면 10%다. 그럼 보험 가입 금액이 1억이라고 한다면 장애율을 곱해서 1,000만 원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마련된 후유장애표가 이 장애 분류표라는 거예요. 장애 분류표. 이것을 이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것을. 자, 그리고 일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왜? 보세요. 다른 보험들보다 유독 재산보험이 표준약관의 일반 사항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재산보험은 사실은 임보험의 영역이에요. 그렇죠? 그럼 임보험은 보험의 목적이 사람입니다. 사람. 그럼 보험의 목적이 사람이면 보험회사 입장에서 심사를 할 때, 보험을 가입할 때 도덕적 위험, 역선택의 확률이 훨씬 더 높죠. 왜? 내재된 위험이 많으니까. 그렇죠? 사람 몸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을 보험회사가 아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임보험에서는 이러한 계약 일반에 관한 사항들, 계약, 그다음에 뭐 해지, 고지 의무, 보험금 지급, 면책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기출분석표를 이따가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비중이 상당하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가져갈 겁니다. 가져갈 거고요. 자, 그리고 특별약관에서 이제 뭐 간병에 대한 거,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암에 대한 거, 뭐 심근경색, 뭐 중대한 질병 어쩌고 저쩌고가 이제 이 특별약관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보상이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렇죠? 이런 구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뭐를 공부한다? 약관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표준약관이 일단은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왜? 결국에는 모든 내용이 약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그것이 바로 2차 과목이니까.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강의 진행 순서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거냐면, 그래서 일단은 가장 먼저 이번 시간에 기출분석표를 볼 겁니다. 의학이론에서 했듯이 기출분석표를 볼 거예요. 그래서 어떤 파트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지 그런 것들 보고, 그래서 공부 방향 이렇게 잡으면 된다라는 거 분석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 할 거는 표준약관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표준약관 들어갈 겁니다. 표준약관. 그럼 표준약관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할 거냐면 장애분류표 먼저 할 거예요. 왜? 자, OT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이 장애 분류표는 사실은 이제 의학적인 내용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체에 13개의 신체 부위가 있어요. 이 신체 부위를 나눠서 이러한 증상일 때, 이러한 상태일 때는 어떤 후유장애다. 그래서 장애율이 얼마다. 이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 그 뭐 측정은 어떻게 한다. 이런 걸 정리해 놓은 것이 장애 분류표입니다. 그러면 의학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의학을 지금 끝내고 막 온 이 시점에 그 따끈따끈한 감각을 살려서 그대로 장애분류표부터 들어갈 거예요. 장애분류표부터. 그래서 자, 재산보험을 공부하시면 이 장애분류표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뒤쪽에 책 교재에 부록에 생명보험 약관 뒤쪽에 보시면 장애분류표가 있습니다. 장애분류표가 이거 약간은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계륵처럼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 계륵처럼 생각을 했냐면 외우기가 분량이 너무 빽빽하고 분량이 너무 많아 보이니까 그리고 너무 디테일해 보이니까 이걸 다 외워야 돼? 이런 식으로 가져가서 부담만 안고 가다가 결국에는 뒤에 가서 사실 마스터를 못하고 시험장에 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그런 것들 아싸리 그냥 의학 이론을 지금 끝낸 이 시점에 그 감각 살려서 초반부에 끝내버리고 계속 그냥 쭉 복습하면서 가져가자.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이 다음에 할 것이 이제 우리 실손 의료비에 대한 거 할 겁니다. 실손 의료비. 그러면 이 두 개가 이제는 계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계산 여기까지 배우면 우리는 이제 계산 훈련을 들어갈 거예요. 어떻게? 단계적으로. 기출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기출문제 여러분들 제가 작년 거 올려놓은 거 한번 봐보실까요? 자, 올해는 굉장히 조금 문제의 어떤 형식 구성 자체가 심플하게 나왔습니다. 심플하게. 왜냐하면 보세요. 앞쪽 1번에는 약술에 관한 거. 약술. 그래서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있죠? 그럼 약술에 관한 게 쭉 나왔고 뒤에 보면 2번, 3번, 4번이 하나씩 해서 큰 사례 문제가 땅땅땅 나왔어요. 사실 이전까지는 약술, 사례가 막 뒤섞여서 나왔거든요. 굉장히 힘들게 수험생들이 사례하면서도 약술하게끔 막 사례 문제도 막 1, 2, 3번 중간중간에 나눠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올해 이 작년 시험 문제는 그런 전반적인 구성이 좀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된 그리고 문항수도 줄어서 사례 문제 배점이 훅 하나씩 높아지고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향들이 어찌됐든 보시면 지금 이제 사례 문제는 배점도 크고 분량도 이제 크죠. 분량도 이해되시겠죠? 이런 스타일이 이제 이러한 분량, 이러한 스타일이 사례 문제입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가 이제 마스터해야 되는 답안이 이만큼이다.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될 것이. 그럼 처음부터 이것을 한꺼번에 가져가긴 힘드니까 첫 시간에는 이만큼, 두 번째 시간에는 이만큼, 세 번째 시간에는 이만큼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져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것이 이게 단계적입니다. 단계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강의 과정 끝날 때까지 반복을 할 거예요. 반복을. 그럼 마지막에 가면 우리는 전체 큰 문제들로만 계속 연습하는 거죠. 계속.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가져갈 거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은 이제 그 다음에 했던 거 우리가 일반적인 내용들 체크를 할 겁니다. 그리고 특별 약관의 내용들 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할 겁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첨부해드린 그 강의 자료실에 있어요. 올려드린 기출 분석표를 보겠습니다. 기출 분석표. 자, 의학 이론보다는 확실히 심플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이 분류를 어떻게 나눴냐면 약술 문제와 사례 계산 문제로 나눴습니다. 그럼 약술부터 봐볼까요? 약술은 사실은 크게 지금 어떻게 또 분류를 해놨냐면 표준약관과 특별약관 그리고 기타 이런 식의 내용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럼 표준약관 먼저 볼게요. 일반에 대한 부분 뭐예요? 청약 철회, 계약 무효, 해지, 뭐 사망, 동의 철회, 사기, 고지 의무, 자필 서명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내용들이 이만큼이나 차지합니다. 이만큼이나.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우리 의학 이론과 다르게 반복되는 것들도 조금씩 있어요. 보시다 보면 반복되는 것들도
이해되실까요? 그런 측면에서 일반적인 내용들이 계약의 일반 사항들이 굉장히 조금 비중이 많다라는 거 가져갈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장애 분류표 보겠습니다. 지금은 약술 파트예요. 약술은 사례 계산 문제를 쓰는 것이 아니라 뭐뭐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했을 때 나오는 주제들인 겁니다. 그럼 장애 분류표를 보면 이제 무슨 파생 장애, 판정 시기, 귀, 코, 체간거의 흉복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 실제적으로 뒤에 이제 그 몇 년도에 나왔는지 표시가 14년도부터 20년도까지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로 볼 것은 지금 보니까 총칙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일반론에 대한 부분, 그렇죠? 장애 분류표의 개요적인 부분에서 좀 나왔다. 귀가 은근히 나왔네. 코, 흉복부, 신경정신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것 말고는 사실은 안 보여요. 14년부터 20년도까지. 13개 신체 부위 중에. 근데 특히 우리가 생각해보면 의학이론에서 팔, 다리 이런 상해, 골절 굉장히 중요하게 배웠는데 이런 것밖에 없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팔, 다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실무적으로 실무적으로 많이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자, 두 번째 보시면 사례 계산에 제가 실손, 사망, 상해, 후유장애 이런 거 다 적어놨죠. 이거 그냥 매년 나온다. 즉 사례 계산 문제에 그냥 다 짬뽕이 돼서 매년 나옵니다. 매년.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장애 분류표는 그냥 통으로 무조건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다만 제가 뭐뭐에 대해서 쓰시오라는 형식의 문제가 장애 분류표에서 이렇게 14년도부터 20년도까지 이런 스타일로 났습니다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장애 분류표를 대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겠어요? 오케이, 나 이거 그냥 머릿속에 넣는다. 이렇게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순위로 장애 분류표 내가 머릿속에 넣습니다. 그럼 그 다음 순위로 레벨업을 해서 어떤 것을 약술 답안으로 한번 준비를 해볼까? 어떤 것을 좀 암기 스타일로 준비를 해볼까라고 그 다음 단계를 나가는 거죠. 그럴 때 이거를 보고 이런 것들이 나왔네. 이런 것들이 라고 하면서 내가 더 정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되겠다. 라는 것을 이제 알기 위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겁니다. 되시겠죠? 그렇게 활용을 하면 되겠고 어찌됐든 장애 분류표는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특별약관으로 가볼까요? 특별약관으로 가면 질병보험, 상해보험, 간병, 실손보험 이렇게 있는데 질병보험에서는 지금 CI라고 써있죠. CI가 4문제나 나왔습니다. 4개년도에서 연속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CI가 뭐냐면 critical illness, 중대한 질병이에요. 중대한 질병이 이제 심근경색부터 시작해서 몇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CI 종류가 한 6개인가 있습니다. 그럼 4개 나왔네? 나머지 2개. 반드시 알아놔야 되겠죠. 그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실손보험에서 한 3문제 정도 나왔는데 지금 보면 실손보험의 계산과 관련돼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실손보험에서도 이제 어떤 간단하게 약술할 수 있는 정리해서 암기해서 약술할 수 있는 내용들로 한 3개년 정도 3개년? 정확히 치면 2개년이죠. 2개년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특별 약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할 겁니다. 정리. 되시겠죠? 그리고 뭐 기타 내용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있어요. 자, 그리고 밑에 사례 계산을 보면 말 그대로 실손, 뭐 사망, 상해, 교통상해, 후유장애, 암, 상속 모든 것들이 여기 다 있고요. 이건 그냥 매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자, 뒤에 아까 봤던 작년 기출 문제를 보실게요. 지금 보면 첫 번째 35점 배점으로 해서 정확히 얘기하면 5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디서? 일반에서. 그냥 계약 일반에서 약술하도록. 그렇죠? 계약 일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뒤로 넘겨보시면 사례가 크게 빵빵빵 해서 큰 배점들로 하나씩 해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 안에 거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사례 이 정도 크기 3문제면요. 거의 중요한 내용들은 다 들어가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마지막 정리.
제3보험 어떻게 가져갈 거냐? 자, 문제가 이런 스타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그러면 지금 1번의 약술 형태를 보면 1.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에서 10점 모두 기술하시오 있습니다. 그리고 뭐 4점, 6점, 그 다음에 뭐 7점, 8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면 자, 이 제3보험에서 약술하라는 문제는 무엇을 논하시오 이런 거 아니죠. 서론, 본론, 결론으로 논하시오가 아니라 그냥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를 쓰시오. 자필 서명을 생략할 수 없는 경우 2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있어요. 그냥 그것만 딱딱딱 적어주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오케이. 제3보험은 논리 스타일로, 논술 스타일로 약술은 아니구나. 그러면 역시나 키워드 중요하겠다. 키워드 키표현 중요하겠다. 그것만 딱딱딱딱 들어가면 점수 다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논리적인 전개가 그닥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거 하나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 문제가 이렇게 크게 나오는구나. 그러면 사례 계산에 중점을 둬서 이 훈련이 여러분들이 많이 되셔야 되겠다. 사례 계산하는 게. 특히나 제3보험 사례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 책임보험, 자동차 보험은 좀 복잡합니다. 왜? 논해야 돼요. 왜 논해야 돼요? 일단은 보험금을 계산하기 전에 너한테 책임이 있냐, 나한테 책임이 있냐, 너한테 책임이 있다면 너는 얼마만큼 있냐, 이것들이 정리가 싹 돼야 됩니다. 그쵸? 근데 자동차 보험, 책임근제 보험도 이 정도 사이즈로 사례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 관련자들이 막 많으면 6, 7명씩 나와요. 6, 7명씩. 그럼 6, 7명의 책임 소재들을 다 규명을 하면서 답을 쓰고 거기에 맞춰서 각자 보험금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을 싹 해야 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내가 알고 있다라는 측면을 넘어서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제3보험의 사례 문제는 그렇게 난이도를 요하는 건 아닙니다. 난이도를 요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디테일하게 체크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디테일하게. 이해되시겠죠? 논리적인 전개가 해서 탁 서론, 본론, 결론에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고 그래서 이만큼 줘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항목 자체가 많습니다. 내가 써야 될, 체크해야 될 항목 자체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면책인지, 이 사람이 뭐 교통상해 사고 해당하는지, 실손 의료비면 내가 예를 들면 병원을 5군데 갔습니다. 5군데 가서 각각 다른 치료를 받았어요. 그럼 이 병원들이 우리가 지급 대상이 되는 병원들인지, 받은 치료가 지급 대상이 되는 치료인지, 건강보험공단 적용을 받았는지, 그리고 주사를 맞았는데 이 주사는 비급여인지 급여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할 것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아요. 이걸 다 디테일하게 체크하면 만점이 나오는 겁니다. 만점. 좋은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사례 계산 문제는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정리하면 제3보험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구나. 하지만 키워드 그리고 체크해야 될 것, 디테일이 중요하구나.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해 플러스 이해도 중요하지만 암기 영역도 많다. 그리고 이 암기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크다. 라는 거. 사례 문제 배점이 높으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강의 이제 1강 끝나고 나서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되겠다라는 거 제가 이제 계획을 들려드렸죠. 그렇죠? 그럼 한번 이미지 트레이닝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의학이론 다시 한번 봐보시고 간단하게. 그래서 다음 시간에 장애분류표부터 해서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거 끝나고 바로 실손의료비 계산하는 것부터 배울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 계약 일반, 특약 사항들 하면서 계속 계산 훈련할 거예요. 우리 그냥 몸에 배도록 훈련을 할 겁니다. 되시겠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방향성을 그렇게 잡고 이미지 트레이닝도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